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은 공부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김병완 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급이 다른 공부의 길. 단 한 번이라도 공부에 미쳐본 적 있는가? 공부의 끝에서 기쁨을 만끽한 적이 있는가? 이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큰일이란 없다. 학문도 예술도 나를 온전히 있는 몰입 속에서만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3000년 인류 역사를 일으킨 지적 성취 뒤에는 급이 다른 공부를 통해 기쁨의 경지에 도달한 미추광이들이 있었다. 이 책에는 세상의 편견과 조롱에도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세계를 만들어간 사상가들, 온갖 역사적 부침 속에서도 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민족들, 참된 공부를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동서양 지식인들의 공부 철학이 담겨 있다. 이들의 공부를 통해 진정한 공부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쁘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것이다. 지은이 김병완 씨는 억대 연봉을 받으며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직장인의 삶이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퇴사 후 세상과 단절한 채 도서관에서 3년을 칩거했습니다. 그때 읽은 책만 해도 무려 1만 권으로 방대한 독서의 세계를 거닐며 공부의 진정한 가치와 참된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독서로부터 얻은 바를 수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60여 권의 책을 집필해서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인문학, 역사학, 철학, 심리학, 뇌과학 등 각 분야의 서적을 모두 섭렵해 정리한 공부의 총체적 통찰로 인류 지성을 이끌어온 동서양 거인들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며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일시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법이나 단편적인 공부법을 이제 다룬 그런 얕은 비법서와는 달리 이 책은 공부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공부를 유쾌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책을 읽고 썼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는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책 쓰기 멘토로 활약하며 독서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1시간에 한 권, 퀀텀 독서법, 그리고 김병완의 초의식 독서법,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등이 있습니다. 네, 저도 스튜디오 업라이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책 읽기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많이 봤고요. 이런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을 많은 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전체를 다 함께 읽을 수는 없지만 부분 발췌독을 통해서라도 책에 흥미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자신과 잘 맞는 책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끝까지 공부하는 힘은 오직 즐기는 것뿐이다. 한나라 무제 때의 일이다. 어느 작은 현에서 죄수를 감시하는 벼슬에 있던 한 남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파면을 당하고는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남자의 이름은 공손홍으로 당시 나이는 40이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공손홍은 고향 마을 바닷가에서 돼지를 기르며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 나간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더러운 돼지우리와 같은 현실에 머무르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공손홍은 한 손으로는 돼지 오물을 치우면서도 나머지 한 손으로는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때 그가 읽었던 책은 고전 역사서 춘추공양전으로 그는 무려 20년간 이 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네, 좋은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비록 그는 관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으나 배움에 대한 열망은 쉽사리 꺼뜨리지 않았다. 그렇게 공부를 이어간 덕분에 공손홍은 다시 무제의 신임을 얻어 26년 만에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80이었다. 네. 안정된 삶에서 한순간 미천한 삶으로 전락했던 그의 삶이 다시 특별해질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속세를 등진 채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맹렬히 공부에 몰두하게 만든 것일까? 이쯤에서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고자 한다. 나는 2008년 12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이 책 공부에 미친 사람들을 펴내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직장도 없이 홀로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십 권의 책을 출간하며 공부를 이어온 셈이다. 나는 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던 것일까? 어떻게 공부를 평생 해나가겠다고 당당히 다짐할 수 있었을까? 나는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학벌이나 지위가 없다. 공부의 내공과 이력 역시 이 책에 등장하는 엄청난 거장들 앞에서 명함을 내밀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쓴다고 해서 자격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잡학 지식만 꾸역꾸역 쌓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는 공손함과 같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원동력이 있었다. 바로 공부하는 기쁨이었다. 공부를 하며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때 돈이나 명예를 얻을 때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만족감과 희열을 느꼈다. 이 온전한 공부의 기쁨이 나를 10년간 행복한 공부의 길로 이끌었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공손홍을 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려준 셈이다. 최근에 나온 공부와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면 공손홍과 내가 느꼈던 공부의 기쁨에 대해 논하는 책을 찾기가 어렵다. 단시간에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나 시험에 합격하는 비법, 맹목적으로 공부에 신이 되는 경지에 대해 떠벌리는 책만 보일 뿐 정작 공부의 본질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공부의 기쁨을 다루는 책은 없다. 물론 실용적인 공부법을 알려주는 책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책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오래 꾸준히 공부를 즐기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그런데 왜 이런 책들이 유행하게 된 걸까? 어쩌다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보며 공부를 오해하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에서부터 이 책은 시작되었다.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부를 즐기지 못하고 더군다나 잘하지도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만들었다. 핀란드 학생들보다 평균 3, 4배나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일본보다 2, 3배가량 더 긴 시간을 공부하면서도 우리의 학생들이 매 순간 그들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가계에 부담이 될 만한 엄청난 돈을 공부에 투자하면서도 학문적 영역에서 노벨상 수상자조차 배출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공부법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부란 인류의 총체적인 활동이며 그 성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한두 가지 측면만을 부각시킨 공부법을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나 완벽한 공부법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수많은 공부법이 일시적으로 공부에 취미를 붙일 수 있게 해주고 당장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지는 모르겠으나 배움에 대한 근원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지는 못한다. 그것이 세상 공부의 한계다. 이 책을 통해 동서고금을 통틀어 공부에 미친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과 사상을 이해하고 그들을 끝까지 공부하게 만든 강렬한 동기와 힘을 파헤치고자 했다. 결국 그들을 끝까지 공부하게 만든 힘은 오직 즐기는 것뿐이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인문학, 역사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뇌과학 등 온갖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수많은 책을 섭렵했다. 공자와 주자, 왕陽명 등 고대 동양의 사상가들로부터 정약용, 박지원, 최한기와 같은 조선의 지식인들을 거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리처드 파인먼 등 현대 과학을 일으킨 천재들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지성들이 걸어온 공부의 길을 되짚으며 그들을 움직이게 한 위대한 공부 정신을 담아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전문가들의 논문과 연구 결과를 정리했다. 그 결과 단기적인 목표 달성과 반복적인 학습법만으로는 공부의 본질적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일부 공부의 기쁨에 미친 사람들에서는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돌아보는 공부를 통해 시대를 개혁하고 학문적 진보를 이끈 동서양 사상가들의 공부 철학과 함께 위대한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천재들의 공부법, 그리고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린 공부의 거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보다 이미 한참을 앞서가고 있는 세계 최강 공부 민족들의 공부법을 통해 우리의 공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2부
우리도 기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에서는 일부에서 다른 공부의 거장들처럼 우리 역시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공부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부를 방해하는 각종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하나씩 살펴보며 공부가 결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혜택이 아님을 증명해 볼 것이다. 3부 급이 다른 공부를 완성하는 뇌의 비밀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은 시간으로도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지 최신 뇌과학의 관점으로 그 비밀을 파헤칠 것이다. 또한 수면량과 운동량, 그날의 감정이나 기분 등 다양한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뇌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는 최적의 공부법을 함께 알아볼 것이다. 네. 공부공화국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부란 여전히 지겹고 어려우며 막막한 것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인류 지성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위대한 공부 천재들의 삶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공부에 참된 기쁨을 느끼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학습법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비단 공부를 업으로 삼는 학생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 힘쓰는 직장인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고 싶은 중장년층에게도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삶을 바꾸는 새로운 공부, 기쁨으로 가득 찬 공부를 시작하기 바란다. 여러분 공부 좋아하세요? 네. 목차를 보면요. 일부는 공부의 기쁨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공부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상가들 해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주자, 왕양명,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 씨가 출세가 아닌 사람을 위한 공부를 하라. 이런 명언을 남겼죠. 그리고 해강 최양기, 담원 홍대용. 2장에서는 1% 공부법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공부벌레들. 아인슈타인, 네, 상상력은 지식보다 힘이 세다. 네. 그리고 플라밍, 절실함은 가장 강력한 공부 동기다. 그리고 완벽한 공부법이 아닌 최적의 공부법을 찾아라. 파울리와 파인먼. 그리고 3장에서는 한계를 딛고 시대를 구한 공부의 거장들. 네, 공부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 퀴리. 네,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인물이었어요. 네, 독방의 사형수에게도 공부는 희망이다. 보에티우스. 수천 번 좌절해도 공부만은 포기할 수 없다. 링컨.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독서에서 나온다. 세종. 그리고 4장에서는 남다른 공부로 세상을 바꾼 민족들. 공부는 질문과 논쟁 속에서 완성된다. 유대인의 공부법이죠. 같은 목표를 향해 공부하지 않는다. 핀란드인의 공부법. 그리고 정답이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인도인의 공부법. 이렇게 1부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우리도 기쁘게 공부할 수 있을까? 네, 5장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6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네,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미래로 만드는 쾌감,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강한 자기 확신, 선택의 연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지혜, 정말 필요하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기쁨,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젊음. 네, 공부하면 젊음까지 유지가 되네요. 그리고 6장, 공부를 방해하는 고정관념과 선입관. IQ가 높은 사람이 공부도 잘할까? 기억력은 감퇴하는 게 아니라 둔화되는 것이다. 후천적 천재는 선천적 천재보다 강하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억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네, 깊이 공감합니다. 3부, 급이 다른 공부를 완성하는 뇌의 비밀. 네, 뇌과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 네, 7장, 뇌가 기뻐하는 공부법이란 무엇일까? 공부할수록 뇌는 진화한다. 반복은 가장 비효율적인 공부법이다. 자극과 보상으로 뇌의 능력치를 끌어올려라. 그리고 8장, 뇌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4가지 방법. 긍정적인 생각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오,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젊어진다. 뇌는 잠을 자는 시간에도 스스로 공부한다.
네, 공부에 미친 사람들 김병완 씨가 지은 책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용을 조금 더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공부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공유,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엄나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